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퍼 에어리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퍼 에어리어를 작성하기 전에 쉐입 속성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할까요? 서멀 릴리프 스포크 위스를 0.5mm로 설정을 하고 보이드 컨트롤 설정 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뉴 쉐입의 글로벌 다이나믹 파라미터스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할까요? 물론 셋업의 디자인 파라미터스를 선택한 후 쉐입 탭에서 Edit 글로벌 다이나믹 쉐입 파라미터스를 클릭해도 동일한 메뉴를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 강좌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드 컨트롤 탭에서 알트웍 포맷이 cover all s274x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되겠지요. 그리고 create pin boys에서 individually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individually와 inline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옵션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pin boyd라고 하는 것은 핀과 핀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을 때 그 사이를 비워 놓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라인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핀과 핀 사이 어느 정도 간격이 있을 때 그 사이를 이와 같이 비워두게 되는 것이지요. 자, 만일 인라인이 아닌 인디비주얼리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게 되면 핀과 핀 사이 간격에 상관없이 모두 개별적인 핀으로 인식이 되어서 무언가 비집고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디비주얼리로 Create Pin Boys를 선택을 하고 단열판 설정에 관한 Summer Relief Connect 탭을 눌러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스루핀에 대해서 지금 오쏘구날로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버튼을 눌러보니 오쏘구날, 다이어구날, 풀 컨택트, 8-way 커넥트, none 네, 옵션이 있군요. 오쏘구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열판 생성 시 십자 형태로 묶어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다이어구날의 경우에는 X사선, 즉 X자로 묶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에 있는 풀 커넥트는 아예 구리판, 즉 동판을 핀 자체에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 8-way 커넥트는 십자와, 즉 오쏘구날과 X자, 다이어구날의 결합으로 8가닥으로 묶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none의 경우에는 이제 동판과 무관하게 떨어뜨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오쏘구날을 사용을 해서 단열판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Summer Relief라고 하는 것은 단열판인데요. 카퍼 작성 시 카퍼와 동일한 핀 부분을 자동으로 구리면에 접촉시켜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미니멈 커넥트가 디폴트로 2로 되어 있었는데요. 공간이 없을 경우 2로 해놓으면 두 개의 단열판 생성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DLC 에러가 발생될 수 있으니 미니멈 커넥트는 1로 선택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단열판 생성의 유연성을 확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SMD 핀 또한 오쏘구날로 단열판을 생성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비아 같은 경우에는 풀 커넥트 옵션을 사용을 해서 아예 구리판, 동판을 핀 자체에 결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ummer Relief Connect가 접지, 즉 커퍼에 연결될 선의 굵기를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Use Fixed Summer Width of 0.5mm로 이와 같이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5mm면 적당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설정된 것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았고요. Apply, OK를 해서 설정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카퍼 푸어를 탑과 바텀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퍼 푸어를 위해서 메뉴 쉐입에 렉탱귤라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액티브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는 엣지, 그리고 서브 클래스는 탑부터 우리가
카퍼 푸어를 하도록 하고요. 쉐입 필은 타입은 다이나믹 카퍼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ssign net name에서 점점점을 눌러서 우리는 그라운드 네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Shape Creation에서 Draw Rectangle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 클릭 드래그 해서 보드를 모두 감싸 주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와 같이 커버 푸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Next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는 이어서 바텀까지 커버 푸어를 하기로 했죠. 옵션즈의 서브 클래스를 바텀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옵션은 동일합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바텀까지 이와 같이 커퍼를 씌워 주시고요. PCB 화면에서 RMB 턴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퍼 푸어가 모두 씌워졌지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단열판이 이와 같이 우리가 설정한 대로 오소고날, 그렇죠? 십자 형태로 이와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바로 이 단열판 커넥츠가 접지 커퍼에 연결될 선의 굵기 또한 우리가 설정한 바로 이 굵기는 0.5mm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0.5mm에 20mm 되겠지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커퍼 검사를 해볼까요? DLC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뉴 체크에 디자인 스테이터스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여러분 큰 문제 없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Unplaced symbol 23개가 모두 잘 배치가 되어서 0% 그리고 unrouted net 그리고 unrouted connection 모두 0%로 즉 모두 배치와 연결이 되었군요. 다만 shape에서 보니까 isolated shape에서 고립된 shape이 12개가 있군요. 이 12개의 shape에 대해서는 isolated shape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isolated shape 12개를 삭제를 해 볼 텐데요. 메뉴 shape에 delete unconnected copper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패널에 옵션즈를 보시면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레이어는 바텀이고요. 토탈 12개의 isolated shape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바텀 레이어에는 3개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삭제하는 방법은 아래 first를 클릭하고 delete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한꺼번에 모두 삭제하기를 원한다면 Delete All on Layer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한꺼번에 삭제하는 것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Delete All on Layer 해주면 이제 바텀에서는 모두 삭제가 되었고요. 다시 탑으로 레이어를 변경을 하신 후에 나머지 9개도 모두 삭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창에서 리프레시를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isolated shape이 0개로 이와 같이 모두 삭제가 됐죠. update to smooth를 눌러서 해결이 되었지요. 오케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퍼런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레퍼런스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며 이는 PCB 설계 후 부품 조립 및 수리 시에 필요한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레퍼런스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패널의 비저빌리티 탭에서 엣지를 가시성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엣지를 오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까요? 메뉴 Edit Change Object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에서 클래스는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 그리고 서브 클래스는 실크 스크린 탑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블럭의 사이즈를 2로 설정을 하도록 할까요? 텍스트 블럭은 2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즈 설정 후 PCB 볼드 전체를 드래그해서 크기를 균일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볼드 전체를 감싸 주시면 이제 텍스트 블럭 사이즈 2로 동일한 크기로 정리가 되었군요. 자, 이제 보기 좋게 정렬을 하기 위해서 메뉴 Move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겠지요. Move 명령을 주시고 이제 Find 탭에서 All Off를 해주시고 텍스트만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를 여러분들께서 보기 좋게 정렬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D1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로테이트를 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테이트 해서 D2 그리고 D3도 로테이트를 해서 이와 같이 보기 좋게 정렬을 해 주도록 할까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해 보시지요. 다음으로 실크 데이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커넥터들의 단자 이름을 실크 데이터로 작성을 해 줌에 따라서 L298 모터 드라이버 모듈 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이 되겠지요. 먼저 메뉴 셋업에 디자인 파라미터스에 들어오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텍스트 탭을 클릭을 해서 셋업 텍스트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고요. 맨 아래에 Add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width, height, line space, photo width, 캐릭터 스페이스 등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텍스트 블럭 23을 제가 추가를 해 두었는데요. 라인 텍 글자의 너비에 해당이 되는 width, 그렇죠? width, 그리고 글자의 높이, height, line space, 글자의 두께, 그리고 글자 선의 두께에 해당이 되는 photo width, 그리고 캐릭터 스페이스, 글자 간격까지 제가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photo width는 0.1을 제가 이와 같이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크 데이터의 텍스트 블럭은 23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Add의 텍스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에서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는 보드 지오메트리 그리고 서브 클래스는 실크 스크린 탑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블럭은 제가 이미 설정해 놓았던 23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이 되었다면 이제 J3에 해당이 되는 입력 핀에 대한 실크 데이터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할까요? 시그널 입력입니다. 클릭을 하시고 이제 입력 1번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넥스트 클릭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입력, 그리고 넥스트 세 번째 입력이 되겠죠. 3번, 그리고 4번 입력 4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고 이제 Move 명령을 이용을 해서 Find 탭에서 All Off 텍스트만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IN1, IN2, 자, IN4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이와 같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줌으로써 쉽게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입력을 해 볼까요? add 텍스트 입력을 해서 이것은 이제 enable 단자가 되겠습니다. L298 모터 드라이버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enable 단자에 해당이 되는 6번과 11번 enable A, enable B에 하이 5V를 인가를 해 주셔야 되죠. 따라서 J1의 2번 핀은 enable A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J5의 2번 단자는 enable B 단자가 되겠죠. 이와 같이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도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입력을 계속해서 해 주도록 할게요. add 텍스트 클릭해 주시고 J7이라고 하는 커넥터 또한 우리가 7805 레귤레이터 IC의 입력 단자인 1번의 외부에서 인가해 주는 VCC 전원을 입력하는 점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J7의 1번 핀은 VCC가 되겠지요. 따라서 1번 핀은 VCC로 이와 같이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번 핀은 바로
7805 볼테지 레귤레이터 IC의 V 입력 단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J6은 이제 외부 전원 단자가 될 텐데요. 1번은 VCC, 2번은 그라운드, 그리고 3번 핀은 플러스 5V 단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텍스트를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 주도록 할게요. 1번 핀은 VCC가 되고요. 그리고 2번 핀은 그라운드 핀이 되고요. 그리고 3번 핀은 플러스 5V가 됩니다. 부부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 주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제 J2와 J4에 대한 커넥터의 이름 또한 부여를 해 주도록 할게요. add text에서 J2는 left 모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J4는 오른쪽 모터가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카퍼 푸어와 레퍼런스 크기와 방향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크 데이터까지 입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